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비가 오려고 하는 꿉꿉한 날씨처럼 보이는데, 오늘은 비는 안 쏟아진다고 하는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좋은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직장에 계시다면 점심시간이실 테고, 일단 지금 직장인들이라면 이미 12시 20분에 밥을 다 먹고 나서 쏜살같이 제자리로 와가지고, 웹툰을 본다든지 핸드폰을 본다든지 유튜브 좋아하는 걸 본다든지 인터넷으로 뭔가 서칭을 한다든지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좀 쉬시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은 집에서 영상을 좀 유심히 관찰하면서 여러 가지 노사 관계들을 분석하면서 제 거에 좀 녹여내 보려고 좀 고심 중입니다. 자, 그러고 있는 찰나 제 지인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이미 한 3년 정도 다닌 회사인데 제조업체입니다. 인터넷 서칭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실제로 일화가 저한테 쏠쏠하게 들어오는 요즘인데요. 이렇게 노사관계는 끊이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도 노동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콜이 빗발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적절한 시점에 도우미로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은 참 신의 계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노사관계 영상을 찍어 올린 그 첫 화가 벌써 100회가 넘었습니다. 조회수가.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몰랐고요. 뭐 100회라고 하면은 적은 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100회라는 게 적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한 명 한 명의 마음이 어떨지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조회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렇게 좋아할 일이죠. 왜냐면 제 걸 보면서 그 나쁜 그 인간들을 처치해가지고 못 받은 돈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요. 제 거 영상이 조회수가 터지면은 마음 아픈 분들이 제 걸 보면서 그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제가 제공을 할 수 있으니 이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뻐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니 기쁩니다. 자, 그러면 제 지인이 이제 통화로 이제 얘기하는 거를 얘기를 드리면 3년 단위 제조업체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임금 체불이 일어난 게 몇 달 전에도 한 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3달 있다가 또 한 번이 있었고 근데 한 번 이제 밀리면은 한 달이 넘지는 않는다고 해요. 한 달이 넘으면 그 다음 달 월급까지 밀려서 총 2번이 밀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사장이 좀 간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달 가까이 밀려버리면은 지금 던져버리고 실업급여 청구하러 가는 게 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버텨주지 않아요. 옛날같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2달, 3달 정도는 봐주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았었어요. 참 좋으신 분들이죠. 선량하신 분들. 근데 저는 옛날부터 그랬지만은 월급 밀린 적이 저는 뭐 손에 꼽을 정도로 경험을 했지만 정말 최대한 길게 월급이 밀려봤자 뭐 열흘? 그 정도 밀려봤고 50% 정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50%가 나왔지. 이렇게 기한 없이 아예 안 들어오고 무슨 한 달 가까이 그렇게 밀린 적은 없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밀리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받아내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 때 만약에 그렇게 임금 체불이 일어났다 싶으면 저는 아마 도망쳤을 거예요, 바로. 왜냐면은 그때는 이렇게까지 지식도 쌓이지 않았었고,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처럼 그냥, 만약에 제가 견딜 수 있는 타입이었다면 견뎠겠지만 저는 그 못 받는 확률이 있는 곳에서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무서움 그리고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전지향주의자다 보니까 월급이 조금 밀린다 싶으면 저는 그 회사를 그냥 아마 도망쳤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운이 좋게 그런 경우는 거의 겪지 않았고요. 지금 제 친구는 이제 하는 말이 그거예요. 3년 동안 다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6개월 정도 전부터 이렇게 임금체불이 한 번씩 이렇게 2, 3회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요번에는 조금 한 달 가까이 밀리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임금이 밀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또 이 친구는 이제 빌라에 월세를 살고 있어요. 그 월세가 아마 한 7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방도 적은데 웬 70만 원인지. 근데 서울의 역세권이다 보니까 방이 조그만 거 2개여도 월 70, 75, 뭐 80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월세가 한 70만 원 정도의 집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생활비도 그러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식비 뭐 핸드폰비 이런 거 보험료 다 밀리는데 거의 뭐 한 달에 옷 같은 거 안 사 입고 뭐 생필품이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아껴 쓰더라도 사치품도 아예 안 쓰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한 100만 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00만 원도 물론 더 있어야죠. 교통비도 한 달에 뭐 한 못해도 한 7, 8만 원은 들어가잖아요. 그럼 10만 원이라고 치고 핸드폰비도 6, 7만 원은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나요, 요즘에? 보험료도 10만 원 정도 나오니까요, 보통.
그렇게 해서 벌써 따지면 월세 70만 원에 뭐 이것저것 다 따져서 식비 빼고도 그냥 30만 원이 채워지고 그럼 100에다가 식비까지 넣으면 뭐 식비 한 20만 원 플러스 시킨다 그러면 벌써 120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250만 원짜리 월급이다. 근데 250에서 벌써 120이 필요한데 그게 마이너스 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달 월급 날까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뭔가 처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아마 그러니까 한 달이 밀렸으면 지금 두 번째 달 거 월급까지 지금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직원들이 아마 똥줄이 타나 봐요. 이거를 한 달 밀릴 즈음에 이때는 좀 저는 도망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보름 정도 밀렸을 때부터 이제 약간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이거를 실업급여 수급 각으로 잡고 도망쳐야지 이거를 벌써 그 다음 달 월급날까지 이렇게 버틴다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 친구는 저한테 얘기를 미리 해주질 않아서 저는 몰랐어요. 이거 만약에 저한테 고민 상담을 했다면 제가 아마 보름쯤 됐을 때부터 때려치라고 했을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은 직원이 나 혼자도 아니고 직원이 최소한 5명, 10명 이렇게 있으면 이 친구네 회사는 10명도 훨씬 더 넘습니다. 한 3, 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전체가 다 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나요. 첫 번째 달고 밀리는 것부터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왜 밀릴 정도로 그렇게 불안정합니까, 회사가? 지금 지원금 같은 거 나오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휴업을 해서라도 그러면은 그 휴업 수당이라도 사람들한테 지원을 했었어야죠. 일은 자기 자신이 나와서 하던지 친인척 다 불러가지고 가족들 불러가지고 휴업 수당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다 모르십니까? 이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지금 휴업을 하면요, 휴업 수당을 나라에서 줘요. 그럼 그거 가지고 직원들한테 아마 주는 걸 거예요. 회사가 가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직원들 인건비 줄 수가 없으면 일을 시킬 게 아니라 왜 인건비를 왜 밀려가지고 그렇게 달아놓습니까? 무슨 여기가 무슨 뭐 옛날에 뭐 막걸리 뭐 달아놓는 데입니까? 아니 직원들이 일을 시키지 말고 돈을 못 줄 것 같으면은 당연히 직원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우리 뭐 한 보름이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휴업을 하고 내가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뭐 내가 내 몸으로 굴러가지고 이거 어질러진 거 내가 똥 싸놓은 거 내가 다 치우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휴업 수당이라도 지급을 해야죠. 이게 뭐 한 짓입니까? 두 번째 달까지 지금 직원들이 못 받을까 봐 지금 전전긍긍한다는데 경영지원부에 가가지고 물어봐도 지금 이번 달도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한다는데 아마 사장이 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던 모양이에요. 지금 뭐 어떤 경영관리부에서는 얘기가 없대요. 모르겠다고 하고. 뭘 모릅니까? 이미 통장 닦아보고 있는데.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나쁜 사람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경영관리부는 여러분이랑 좀 달라요. 다른 파트랑. 그 같은 직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사장 그쪽에 아랫 라인이라고 보면 돼요. 사장 그 팀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사장 팀. 그러기 때문에 경영관리부에 있는 사람한테 약간 여러분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언행을 좀 조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솔직히 나이 어린 친구가 거기에서 있더라도. 그리고 그 친구들도 조금 안 된 게 거기서 자기들도 직원이지만 자기들은 불합리한 거나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똑같이 당해야 돼요. 그거를 또 경영관리부 사람한테는 또 당연히 너는 이거를 버텨줘야지. 네가 회사의 재무 전반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네가 이런 거를 더 이해해줘야지. 다른 직원들처럼 그렇게 책책거리면 되겠느냐 이런 개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경영관리부 직원들이 나쁜 게 아니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경영관리부 직원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제일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해결을 하러 나서야 된다니까요. 그런 걸 무슨 대금 청구를 하고 뭘 받으러 다니고 독촉을 하도 그 사람들이 지금 사장의 핵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지원부에 가서 잘해주세요, 여러분들은. 그 친구들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지만. 근데 이제 조금 귀띔을 해주는 거는 전 좋다 이거. 근데 아예 모른 척하는 거는 나쁘다 이거였어요. 제 말은. 저는 그렇게 제 월급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지원부에 있었다 저 그러면은 거기서 아예 그냥 계속 타령하거든요. 아유 씨 이번 달에도 안 나오면 나 진짜 무슨 수를 낼 거야 이러면서 사장이 저의 눈치를 보도록 저는 만들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같이 들고 일어나게 저는 미리 안내를 해줍니다. 이거 미리 알려줘야죠. 근데 진짜 회사 사장이 모른 척하고 있으라고 했어도 그걸 그냥 진짜 모른 척하고 있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누구 편이에요? 편을 들 건 없지만 자기가 그거 조금 발설한다고 해서 자기 잘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 이거 너가 얘기했니? 아니면은 아이 김 부장 뭐 얘기했어? 이 부장 얘기했어? 사람들한테 통장에 뭐 잔액 별로 없다고 얘기했어? 누가 통장에 잔액 까라고 했습니까? 슬쩍 흘리라 이거죠. 아유 조금 힘들어 보여요. 근데 어디서 뭐 빌려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확답은 못 하겠는데 저도 불안하네요. 이 정도는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사장 편 들고 자기 잘릴까봐 아주 그냥 아유 나오겠죠 웃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 이거예요. 아무튼 간에 제 친구네 지금 그쪽 회사에 있는 그쪽 경영부는 지금 그러고 있답니다. 웃으면서 나올 거라고. 그러다 안 나와요. 거기 제가 봤을 때는. 나올 거면은 진작에 뭐 속 시원하게 얘기를 제대로 했겠죠. 뭐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진짜 나올 때는. 나와요. 거의 나올 확률 많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도 저한테 뭐가 쎄하니까 저한테 연락한 거 아니에요. 제가 척 보면 척이죠. 제가 백수 앞을 내다보는데. 아씨, 날이 오늘 굉장히 춥네요. 춥다 보니까는 이게 코가 막 훌쩍훌쩍거리네. 아무튼 간에요. 이거 지금 월급이 저번 달에 못 받았고, 한 달이 또 지나서 이제 다음 달 월급이 지금 이제 2, 3일 남은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월급이 솔직히 한 달이 밀린 게 아니라 두 달이 밀린 거예요. 두 달 치잖아요, 두 달 치. 밀린 날짜로는 한 달인데 지금 두 달치 밀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도 안 나온다? 이번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뭘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거 무슨 대책이 없는 새끼 아니에요, 이거. 이거 뭐 사장 새끼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장놈이 많습니다. 어느 지역에 또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그 공장, 뭐 제조업체 이런 데의 새끼들이 굉장히 고약한 새끼들이 많아요. 자꾸 한 끼 두 끼 새끼에서 새끼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자꾸 새끼 새끼 거려가지고 좀 그런데 이 사람 얘기 들으면 그냥 쌍욕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말도 심하게 하는 새끼더라고요, 이 새끼가. 아무튼 간에 이 새끼가 좀 귀가 좀 간지럽겠죠? 아무튼 제 친구가 지금 속이 썩어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비 지금 최소로 해도 120, 130 나온다고 했잖아요, 한 달에. 그럼 지금 두 달 곱하기 하면 260이에요. 거의 한 달치 월급이 다 돼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견딥니까? 지금 당장 도망쳤어야 되는데 3, 40명 있는 회사에서 지금 월급이 두 번이나 밀린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기 월급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각 잡는 게. 포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계산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혼자 월급이 세금 빼고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게 뭐 한 250만 원 정도 된다. 이러면 10명이면 2,500이죠. 벌써 2,500이에요. 사장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자기 월급은 또 안 가지고 가요. 나중에 몰아가지고 보너스까지 합쳐가지고 3천 넣어요, 3천. 안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는 그냥 나중에 다 빼먹을 거기 때문에 안 가져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벌써 직원 10명이면 2,500이죠. 이것도 좀 못 받는 사람 그 하위 직원들이 지금 250이라고 쳤을 때 그 위에는 막 380, 450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뭐 200부터 뭐 시작한다고 쳤을 때 그냥 대략 한 1인당 30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10명이면은 3천이에요. 그러면 20명이면 6천이죠. 30명이면 9천이에요, 여러분들. 35명이면 1억 넘어요. 한 달에 인건비 급여가 1억이 넘는다니까요, 미지급된 게. 그럼 벌써 1억 채무 잡혔죠. 여러분들 1억 모으려면은 어느 기간이나 걸리세요? 얼마나? 1년에 1,000만 원씩 모으죠. 1년에 1,000만 원씩 모으면 10년 모아야지 1억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지금 1억을 한 달 만에 밀리는데 두 달이면 2억이에요. 두 달이면 2억에다가 여러분들 진짜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급여 미지급 되잖아요? 그럼 그거 원래 이자 줘야 돼요. 근데 이자 안 주고 그냥 원금만 주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고맙다고 느끼죠?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렇게 한 번 경험했을 땐 빨리 튀어야 돼요. 뭐가 고마워요, 그게. 안 줄까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나왔어. 이거 가지고 그래도 아껴서 써야지. 뭐 다음번에 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러면서 대비하잖아요. 그 왜 대비를 해요, 그거를. 그거를 대비하지 마요. 그런 낌새가 한 번 나오죠. 그러면 튀어야 돼요. 이거 회사 다니는 거 연애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사람 만약에 처음에 누구 하나 소개받았는데 자꾸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약속 어기고 막 이상해, 사람이. 에? 막 욕도 잘하고. 사람한테 막 이상한 말 실수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한번. 그러면 그 사람이랑 오랫동안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진짜 해괴한 짓 버린다니까요? 그 회사도 똑같아요. 회사 사장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그 자금도 같이 이상하게 굴린다니까요. 회사 면접 볼 때 보세요. 꼰대 새끼 사장놈이 나와가지고 면접 볼 때 틱틱거리면서 잘난 체 하면서 재수없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런 새끼들이 꼭 월급 밀려요. 젠틀하고 점잖은 사람은 월급 잘 안 밀려요, 미안해서.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를 한 달 만에 월급 받아가지고 밀려놓고 이자도 못 받은 다음에 그 받은 다음에 좋아해요. 아유, 진짜 이거 또 늦게 주던지 50%로 쪼개주던지 해가지고 계속 밀릴 줄 알았는데 줘가지고 다행이다. 코로나인데 사장님이 요번에 그래도 고생하셨겠어. 왜 사장이 고생을 해요? 사장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자 한 푼도 안 주고 그 돈 가지고 운영비 딴 데다가 메꾼 다음에 여러분들 거 급여를 가지고 차압한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때문에 진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지금 안타까워요. 제 친구한테도 그랬습니다, 이미. 아니, 기미가 보였을 때 튀어야지. 지금 벌써 두 달째 월급 돌아왔는데 지금 이거 못 받으면 어떡할 거냐고. 이게 왜 위험한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이 상황에서 나가잖아요? 3, 40명 있는 회사라 그랬죠? 그럼 최소 30명으로 잡아가지고 한 달 동안 밀린 급여 1억이라고 칠게요. 그럼 두 번째까지 밀리잖아요? 그냥 두 번째까지 밀렸다고 가정 안 하고 한 달만 밀렸다고 칠게요. 그럼 1억 밀려있죠. 그러면은요, 여기 통장에는 거의 자기 뭐 급한데 거래처 막을 돈 1, 2천밖에 없어요. 그거 있는데도 없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돈 아예 없다고. 돈이 왜 없어요? 있지.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알아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안 나가고 그냥 버티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봤자 이 사람들은 나한테 뭘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밀리면서. 이자 한 푼 안 내고 돈 빌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돈 빌린 거라니까요, 그냥.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나가잖아요? 한 20명이? 20명이 때로 갔다가 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그 돈 안 나와요. 왠지 아세요? 이게 이 사장이 지금 돈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래요. 그냥 무조건. 그럼 무슨 뭐 통장 파헤쳐가지고 압류해가지고 뭐 나라에서 주는 줄 아세요? 그렇게 안 줘요. 그 사장이 줘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동부 가가지고 진정서 넣으면은 여러분들 부르고 그 사장 부르고 해가지고 얼마 미지급되는지 근로감독관이 계산을 해서 그 결론을 내요. 얼마 이 사장이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되구나. 근데 지금 돈이 없다고 하네? 그럼 기간만 끄는 거예요, 계속. 인터뷰도 몇 번 안 나가요. 한 번 나가면 뭐 될 것을 그 감독관이 멍청해가지고 계속 부른다 그러면 따지세요, 전화로. 나가지 말고. 그 사장 몇 번 나왔냐고. 사장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무슨 직원들이 지금 돈도 못 받았는데 교통비 들여가면서 시간 날리면서 근로감독관 보러 갑니까? 사장이나 많이 부르라고 하세요. 사장이나 많이 불러가지고 스트레스 주라고요. 왜 근로자를 불러요? 근로자가 만만하다는 거잖아요, 감독관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독관 자체도 근로자를 더 만만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해요. 내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근로감독관한테 절절 매고 뭐 잘해줄 필요 없어요. 딱 부러지게 얘기해야 돼요, 처음부터. 단호하게. 처음에 전화 올 때가 중요해요.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괴롭히고. 사장이랑 근로감독관 같이 묶어서 괴롭혀야 돼요. 사장이 나왔다. 그럼 사장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답변을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갑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왜 가서 조사받는 식으로 가가지고 신문 받듯이 합니까? 근로감독관들도 웃겨요. 웃기는 짬뽕 많아요. 근로감독관을 정승 취급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우리한테 뭐 돈 줬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뭐 근로감독관님, 감독관님이라고 칭하지도 않아도 돼요. 그냥 호칭하지 마세요. 더 우습게 본다니까요. 전화 준다 그래놓고 보름 한 달까지 기다려도 무슨 누락됐다는 개소리를 짓거리잖아. 그런 사람들 있죠. 요즘에 공무원들. 그 무슨 국민신문고인가 그거 생겼어요. 거기 가가지고 해당 민원 접수해가지고 어디 과에 어디 근로감독관 땡땡땡이 만약에 불친절하게 하고 사장은 조사하지도 않으면서 근로자한테 자꾸 불이익 주면서 나오라고 한다. 그리고 진행 안 시킨다 일. 그리고 전화 준다고 해놓고 보름 한 달 있다가도 전화 안 준다. 이런 거 다 상세하게 기록해가지고요. 클레임 거셔야 돼요. 3회 먹으면 그들한테도 뭔가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거든요. 공무원 그거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랑 비슷한 거든지 뭐든지 하여간 그것까지 내가 알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든 뭐든 간에 거기다가 청원식으로 넣어가지고 딱 3번 넣잖아요. 그 사람들 깨갱이에요. 바로 처리해요. 돈 바로 받아줘요. 돈 바로 못 받더라도 정신 차린다니까요. 아, 여기 업체 먼저 해줘야 되겠다. 여기 주식회사 땡땡땡부터 해줘야 되겠다. 여기에서 빨리빨리 안 해주면 나 저기 뭐 징계 먹을 수도 있으니까 아씨 놀면서 그냥 월급이나 저기 루팡하려고 그랬는데 에이씨 이 사람한테는 안 되겠네 이런다니까요. 제가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 근로감독관들도. 제가 예전에는 예우를 지켜주려고 그렇게 하면 내 거 일처리를 좀 더 잘해줄까 싶어서 그렇게 근로감독관님이세요? 이렇게 예의 차리면서 전화했더니 더 호구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바로 이제 딱 캐치한 다음에 얘기를 했죠. 근로감독관 바꿔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라라고까지 얘기해가지고 바꾼 적도 있어요. 걔네 웃기는 거 뭔지 알려드릴게요. 근로감독관 못 바꾼다고 지네끼리 웃기는 소리 하거든요. 지네가 무슨 나라 정승입니까? 지들이 뭔데요. 근데 친절한 분도 있어요. 친절하고 열정적인 분도 있는데 대부분 불친절해요. 여러분들 친절한 근로감독관이 만난 적 있는지 어디 한번 손에 꼽을 거예요 아마. 저도 친절한 분 몇 분 만나봤는데 한 2분 만났나? 거의 다가 불친절하고 전화 안 와요. 그리고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요. 그때마다 꼬치꼬치 캐물어야 돼요. 전화 끊으려고 할 때마다. 저 전화는 왜 이렇게 자꾸 빨리 끊으려고 해요? 아니 일이 많은 건 알겠는데 일이 많아서 힘들면 그 자리를 하면 안 되죠. 그 자리가 그 일을 하려고 있는 건데 다 그에 따라서 합당한 보수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 옹호해줄 필요는 없어요. 왜 자기가 그 자리에서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 봐가면서 해요. 약자한테는 더 강하게 얘기하면서 대충 끝내버리고 강자한테는 눈치 살살 보면서 그거 먼저 끝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강자가 돼야 돼요. 근로감독관한테 잘해줄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근로감독관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이건 진짜 팁입니다. 그렇다고 근로감독관한테 막 폭언하고 막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대하고. 그게 아니라 내 그 지위를 그 사람한테 좀 입각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만만하게 대하면 안 돼. 나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이걸 좀 보여줘야 돼요. 사회에서는. 아무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제 친구에게 다 해줬고요. 임금체불 있는 회사 어떻게 해야 될까? 튀어야죠. 보름쯤 됐을 때 튀세요. 그때 되면은 전 직원이 저기 나가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나 하나 나가면은 내가 첫 바일 거예요 아마. 나 하나 나가면은 250, 300만 원 밀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노동부에 그 진정신고 해가지고 받을 수 있다니까요. 최단금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700만 원까지 한도예요. 근데 만약에 10명이 그만둬가지고 나랑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2,500만 원을 누가 그걸 최단금으로 줍니까? 최단금 제가 한도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전에 700만 원 한도라고. 그러면은 지금 머릿수로다가 한 2명만 지금 같이 그만둬도 500이잖아요. 3명 그만두면 얼마예요? 750인가요?
그러니까 벌써 3명 그만두면은 지금 700만 원 넘기 때문에 나라 돈으로도 먼저 못 줘요. 채당금이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채당금이 나라 돈으로 먼저 준 다음에 그 사장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내가 이 직원한테 지불은 내 돈으로 우리 나라 돈으로 했지만 이 돈이 네가 미지급한 돈이니까 네가 우리한테 빨리 갚아줘. 이게 구상권이거든요.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나라가 받아낸다니까요. 먼저 자기 돈으로 주고. 그러니까 700만 원까지 밀려야지. 그리고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 같이 그만둬서 걔가 먼저 신청하면 내 건 못 받잖아요. 사회는 독해야 돼요, 여러분. 일단 영상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마치고요. 일단 임금체불 있는 회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름쯤 됐을 때 빨리 누구 하나 나보다 먼저 그만두기 전에 빨리 때려치고 실업급여 신청해라.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해가지고 최단금 700만 원 한도 내에서 빨리 내 돈, 내 월급 300만 원 빨리 받아내자. 자, 여러분들 이보다 더 진기한 영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끊어갈게요. 감사합니다.